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교를 다녔지만 과에서 인기가 많았던 남편, 그리고 조용히 다니길 좋아했던 저는 대학 시절에는 접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선배였는데 저는 남편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의 남편은 늘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평판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모두가 두루두루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인기도 많았죠. 그러나 제가 입학했을 해에 신입생만 3명을 만났다는 소문이 돌아 밝은 만큼 가벼운 사람이구나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졸업 후 취업한 직장에서 워크숍으로 갔던 리조트에서 우연히 남편을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직접 마주해본 남편은 제가 가졌던 편견과 밝은 겉모습과는 다르게 속은 깊고 진득한 사람이었습니다. 3명을 만났다는 소문도 결국엔 과장된 것이었더라고요. 그렇게 리조트에서 만남을 시작으로 저희는 번호를 교환하고 자주 만나고 데이트를 하며 자연스레 감정이 싹텄고, 큰 싸움도 다툼도 없는 무난한 1년 연애 후 결혼을 했습니다. 첫 문제는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돌릴 때 생겼습니다. 남편에게는 굉장히 중성적인 이름의 친구가 있었는데 연애할 동안엔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그 친구가 낯가림이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사람에 만나는 것에 치여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해서 친구가 몇 없다. 일도 안 하고 집 밖으로 잘 안 나오려고 해서 우리가 억지로 끌고 나와야 나온다 했습니다. 남편은 보통 일주일에 2번은 그 친구가 껴있는 친구들을 만났고, 그 친구들을 만나서 놀 때는 보통 PC방에 남거나 자취를 하는 그 친구가 집에서 술을 먹거나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남자인 친구겠거니 했고, PC방이나 집에서 술 정도는 건전한 취미생활이라 생각해서 크게 터치한 적도, 그 친구에게 악감정을 품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친구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청첩장도 본인이 직접 전해주면 되겠다는 남편에게 그래도 친한 친구인데 직접 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며 설득해 그 친구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네 갈비집에서 처음 만나게 된 그 친구는 여자였습니다. 생긴 것만 보면 정말 연예인 뺨칠 정도로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당황한 마음에 그날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식사를 끝마쳤습니다. 언짢아 보이는 제 모습에 남편이 허둥지둥하며 저 친구가 이름이 좀 남자 같지? 원래 저 이름이 아닌데 개명했어 하며 해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여자였다라는 사실만 제외하면 그 친구분은 그 자리에서 단 한 번도 신뢰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희의 결혼을 너무 축하해줬기 때문에 제대로 그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던 내가 잘못했다 합리화하며 그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혼 후에 생겼습니다. 신혼여행 후 남편의 친구들을 불러한 집들이에 그 친구분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아직 제가 낯설어서 그렇다는 말에 그저 그렇구나 하고 넘겼죠. 집들이 분위기가 무르익고 하나둘 취하는 친구분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분이 술에 취해 그 친구분 이름을 말했고 짧은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나 술에 취해 살이 분별이 안 되던 그 친구분이 폭탄 같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전 듣고 그 자리에서 표정 관리가 안 되고 하체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사친은 남편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24살까지 약 6년을 연애한 사이였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에 너무 화가 나 집들이 분위기는 자연스레 가라앉았고, 남편의 친구들이 허둥지둥 술에 취한 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갔을 때 남편에게 이 말을 설명해라 하니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친구와 6년 연애한 거 맞고 어린 시절 연애라 연애한 것 같지도 않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24살이면 어린 시절인가요?
서로 권태기가 와서 헤어졌는데 아무래도 친구가 많이 겹치다 보니 연을 끊을 수 없었고 그 친구가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겨 힘들어할 때 친구로서 많이 우리를 찾았다. 개명도 그때 한 거다. 그래서 이어진 인연이다 라고 하더군요. 정말 친구 이상 이하의 감정도 없다라면서요. 그때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바보 같았던 저는 뒤풀이 때 그분이 선을 넘지도 않았고 정말 친구로만 보였던 그 모습에 한 번 더 넘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겼으니 남편은 자연스레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었고 일주일에 2번씩 만나던 만남이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때 발생했습니다. 하루는 남편과 자려고 누워있는데 남편 핸드폰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그 여사친이었고 남편이 전화를 받자 스피커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높은 하이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술이 취할 대로 취해 발음이 뭉개진 그분은 제 남편에게 너는 나쁜 놈이다. 어떻게 결혼했다고 자기를 안 만나줄 수가 있냐. 이게 친구냐.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당장 지금 본인 집으로 와서 술 먹자며 술주정을 부렸습니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이 전화를 받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전화 들었지? 나 지금 좀 다녀올게 하더니 허겁지겁 옷을 챙겨 입는 남편을 보고 저는 어안이 벙벙해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도 않는 저를 뒤로 한 채 남편은 한밤중에 옷을 갈아입고 나갔고 새벽이 되어서야 술에 떡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다시 일주일에 2번씩 그 여자를 만났고 이게 말이 되냐며 화를 내는 제게 친구한테 이 정도도 못하냐며 남편은 되려 화를 냈고 남편과 제 사이는 최악으로 치닫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친구의 관계인가요? 화를 내는 것도 지친 제가 나중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자 남편은 아예 평일엔 퇴근길에 그 친구를 만나 저녁밥을 핑계로 반주를 하고 집에 들어왔고 토요일엔 오전부터 나가 새벽 혹은 일요일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집들이 날 술주정을 부린 친구 A에게 연락해 이 상황에 대해 이해가 가게 설명해달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말하기 껄끄러워하던 친구 A씨도 제가 현 상황을 말하니 한숨을 푹 쉬며 그 둘의 사이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여자분은 남편의 첫사랑이고 둘은 고등학생 때 연애를 한 사이는 맞으나 알콩달콩한 연애보다는 친한 친구 느낌이 강했다고 합니다. 여자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예뻤고 그래서 여자들의 질투가 굉장히 심해서 친구가 본인들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무용을 배웠는데 대학에서도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했으며 유학을 준비하던 중 여자분을 질투한 동기가 계단에서 밀어버려 다리를 다친 후로 무용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때 우울증이 심하게 걸려 남편과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단에서 밀쳐진 사건 이후 대인기피증에 우울증까지 얻게 된 그분을 위해 남편을 포함한 친구들끼리 다 친하다 보니 다들 합심해 그 친구를 복돋아 주려고 노력을 했고 친구라는 이름 하에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원래도 친구들이 여자친구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행동했냐고 묻자 A씨는 그 말에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말끝을 흐리는 A씨를 보고 확신이 생긴 저는 A씨를 설득해 그 여자분 번호를 받아낸 후 여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편의를 위해 대화체로 작성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부인 누구누구입니다. 저번에 뵀었는데 통화 괜찮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다름 아니라 제가 제 땡땡씨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서 연락드렸어요. 뭐가요? 아무리 친했어도 이제 결혼했고 아내가 있는 남자인데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매일 밤 매일 저녁 불러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요? 그래서요가 아니라 그런 행동으로 저희 부부 사이에 피해가 오니 자제해 주셨으면 해요. 그건 저랑 땡땡이의 문제인데요?
걔랑 저랑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요. 오래 알고 지내신 거 충분히 존중해요. 그러나 이건 너무 과하다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불만 있으면 땡땡이한테 말하시던가요. 그리고 제가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낯선 사람이랑 오래 통화하면 심장이 뛰고 숨이 안 쉬어져서요. 이만 끊을게요.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말이지 기가 막혔습니다. 청첩장을 주던 날 봤던 그 여자가 맞는지 싶을 정도로 예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날 저녁 그분의 카톡 대화명은 내 친구는 내가 지킨다 와 함께 제 남편과 다정하게 볼을 맞대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내 친구한테 연락해서 지랄해서 오늘 땡땡이랑 오해 풀 거니까 안 들어간다. 네가 잘못한 거 수습은 왜 내가 하니? 하며 연락이 왔고 그날 남편은 정말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참 어이가 없지 않나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저는 그 친구가 다녔다는 대학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에 대한 수많은 가십거리들은 쉽게 접할 수 있었죠. 다리가 다쳤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기가 밀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또한 남편과 그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 예뻐서 질투를 샀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커플 브레이커였다고 하더군요. 왜냐면 임자 있는 남자만 골라서 찝적대고 헤어지게 만든 후 사귀진 않았다고요.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이랑 연애할 적인 22살에는 과에서 다른 남자와 짧게나마 CC도 했다고 합니다. 양다리도 했었다는 거죠. 그분이 자퇴 후 성인방송 플랫폼에서 그분을 봤다는 사람도 여럿 있었다 합니다. 워낙 예쁜 얼굴이어서 아닐 수가 없다고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은 집 밖엔 나가지 않는다는 대인기피증이 있다던 그분은 현재 낮 시간만 활용해서 오피라고 하죠. 그런 업소에 출근해서 가명을 사용해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미 시간이 흐를 대로 흐른 소문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저는 분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존재하는 것들 위주로 모았습니다. CC였던 분의 증언, 이분 때문에 헤어졌던 커플 등 사실 부족할 수도 있는 양이었으나 이들의 유대감, 시간, 그 밖의 우정을 깨트릴 수 있는 건 이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정리해서 간추려 놓은 후 또 그 여자와 저녁 식사 후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이 사실을 하나하나 알렸습니다. 네가 아끼는 그 친구? 아끼는 건지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랑 연애할 때 바람도 피고 여기저기 꼬리치고 다닌 사람이다. 너는 그 친구 일도 안 한다고 걱정했지만 사실 오피에서 일하고 대인기피증도 없다. 별명도 커플 브레이커였다더라. 남편은 처음에는 내 친구를 폄하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이더니 제가 통화 녹음과 증거들을 보여주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너 이걸 다 조사해 온 거냐고 소름 돋는다 하는 표정을 보여주더니 짐을 챙겨 집을 나가려고 하더군요. 집을 나가려는 남편을 붙잡고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잠금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당당한 거 보니 내가 헛다리를 짚었나 주춤했지만 때마침 그 여자에게 온 카톡을 보고 잠금을 하지 않은 것이 당당해서가 아니라 저를 만만하게 봤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좋았어. 내일도 또 볼 거야? 남편이 저를 위협하며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달려가 칼자루를 손에 쥐고 네가 여태껏 나 정신병자 취급해놓고 지금 이 카톡은 뭐냐고 눈에 뵈는 게 없으니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남편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저는 핸드폰 카톡 내용을 다 훑었습니다.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저질스러운 대화들은 물론이거니와 둘의 성관계를 찍은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무릎을 꿇더군요. 처음엔 정말 친구로서 위로해 주려고 한두 번 가던 게 3-4번이 되고 10번이 넘어버리고 술에 취해 그렇게 됐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빌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캡처해서 제 핸드폰으로 보내고
남편 뺨을 사정없이 후려친 후 그 잘라디 잘라서 놀리고 다닌 그 물건에 칼자루를 내리꽂았습니다. 물론 아슬아슬하게 겁을 준 거긴 한 거지만요. 솔직한 심정으로 완전 고자를 만들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성이 있는 인간이 제가 참 싫더군요. 이성 따윈 내던지고 조져버렸어야 했나 지금도 후회가 한 번씩 밀려옵니다. 그리고 난 후 전 짐을 싸 나왔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갈 곳이 없어 모텔방에 혼자 들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그 여자 남편, 남편의 친구들, 남편 시댁 친구들, 그리고 남편과 제가 같이 다녔던 대학교 아는 지인들을 전부 단체 톡방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톡방에 제 핸드폰으로 보냈던 모든 증거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 톡방을 나온 뒤 다음날 직장은 월차 통보를 해버리고 핸드폰을 끈 채 혼자 잠이 들었죠. 정말이죠, 오랜만에 꿀잠을 잤더랬습니다. 다음날 아침 핸드폰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산처럼 쌓여있더라고요. 저를 걱정하는 친구들과 자기네들은 몰랐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는 남편의 친구분들. 미안하다고 했다가 너무하다고 했다가 욕을 했다가 용서해달라고 하는 남편의 연락들. 속이 너무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사람 한 명을 정신병자처럼 만들더니 이렇게 되갚아 줄 수 있어서 너무 잘 됐다고 생각했고 점점 그 년놈의 피를 살살 말려서 죽여줄 생각입니다. 그 몸이 섞일 대로 섞인 귀한 우정 같고 둘이 잘 살 수 있도록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 모두 진행해서 돈 좀 벌어보려고 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사건을 겪게 되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함 없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공부는 조금 남들보다 못했던 것 빼고는 인생의 굴곡이라곤 하나도 없는 그런 평탄한 삶을 살다가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한 곳에서 알게 된 아내를 만나고부터 제 인생이 꼬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하여 작은 식품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회생활이라 잘 해보겠다고 정말 열심히 일했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여기 부서 저기 부서의 발이 넓어지고 그러다 지금의 아내를 알게 되었고요. 저보다는 2살이 많은 여자였는데 항상 조용하고 말이 없던 아내는 회사에서 딱히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상대가 없어서 힘들어하던 걸 옆에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같이 밥도 먹다 보니 어느덧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었습니다. 작은 회사이다 보니 급여는 조금 적었지만 그래도 둘이서 함께 벌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연인 사이로 지낸 3년 동안 작은 트러블조차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면 이 여자와 해야겠다 싶어 냉큼 청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아내와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무탈한 삶이었다면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갖게 되면서부터 제 인생이 꼬였습니다. 결혼 전까지 그렇게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된 순간부터 갑자기 아내를 피하시고 은연중에 미워했습니다. 처음 임신 사실을 말한 순간에도 어머니께서는 자리를 뜨시더니 명절에 찾아뵐 때는 아예 집에 계시지도 않고 저와 제 아내 연락까지 피하실 정도였습니다. 어떤 날은 늦은 새벽에 전화가 와 제게 애를 지우라느니 이혼을 하라느니 횡설수설 하신질 않나. 임신 전과 너무나 다른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는 이런 어머니의 행동을 말하게 되면 아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우리 아이 태교에 좋지 않을까봐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제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하는 일이 잦아지셨고 결국에는 저도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화를 내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 축복해주질 못할 망정 어머니에게는 손자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고 대들었죠. 그 말을 들으시면서도 나중에 분명 후회할 거라고 자식이 잘못되는 걸 어떤 엄마가 바라겠냐며 알 수 없는 말만 하시길래 그 전화 이후로 어머니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다행히 아내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아 아내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다행히 출산까지 순조롭게 해냈죠. 계획이 없던 임신이라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내가 직장을 쉬게 되면 생계는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아이가 나오기 전에 부더니도 했었는데 막상 우리 아이 얼굴을 보니 너무 사랑스럽고 고생한 아내가 고맙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대리운전이라도 띄어서 먹여 살리겠다는 책임감이 샘솟더라고요. 그 후로 정신없는 육아가 이어지고 100일이 지나 이제는 어른들께 아이를 데리고 인사를 가야겠다 싶어 거의 1년 만에 본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어머니도 계시더군요. 막상 얼굴을 마주하니 모진 말씀은 안 하시고 시종일관 표정만 어두웠습니다. 차라리 아내에게 안 좋은 이야기라도 하시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었는데 어머니도 조금은 마음이 풀어지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 안도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나 싶었는데 한 달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아이가 접종을 맞으러 병원에 가는 날이었는데 한참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아내에게서 울며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사라졌다고. 접종 맞는 동안 아내도 평소 손목이 안 좋아 상담을 잠깐 받았는데 그 상담을 받는 10분의 찰나에 삼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희 아이를 데리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전 하던 일도 내팽개치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을 하니 이미 경찰이 와 있었고 울고 있는 아내를 달래서 간호사를 통해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CCTV를 확인하는데 모자를 쓴 채 아이를 안고 나가는 남자가 찍혀 있더군요. 어째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는지 정말 기가 막히고 참담했습니다. 혹여나 아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미칠 것 같고 일단은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기로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3일 동안은 일도 안 나가고 아내와 둘이서 혹시나 걸려올 연락만을 기다렸습니다. 3일째가 되던 날 점심쯤 드디어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도 찾고 범인도 잡긴 잡았는데 문제가 있으니 경찰서로 나와주면 안 되겠다는 전화였습니다. 아내와 옷을 제대로 챙겨 입을 정신도 없이 불이 나게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을 해보니 울고 있는 아이와 저희 어머니 그리고 근처에 서 있는 낯선 남자를 보았습니다. 아내는 달려가 아이를 안고 저는 낯선 남자에게 달려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도대체 왜 일면식도 없는 우리에게 이런 짓을 했냐고 욕을 하며 달려드는 저를 경찰이 제지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잠시 저의 흥분은 가라앉자 경찰이 차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선생님의 아이를 데려간 건 맞는데 이 사람은 심부름센터 직원이다. 돈 받고 이런저런 일을 해주는 사람인데 선생님 어머니께서 이분에게 돈을 주고 이런 일을 사주했다. 그래서 상당히 일이 난감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옆에 서 있던 저희 어머니가 눈에 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손자를 유기했다. 언뜻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가 불현듯 출산 전 저희 아내와 아이를 반대하시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래도 이런 짓까지 꾸밀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어쩜 이렇게까지 저희를 미워하시는지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엄마도 아니라고 앞으로 연을 끊고 살자며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이후 유괴에 대한 처벌로 어머니께서는 실형을 선고받으셨지만 금전적인 요구가 없었고 폭행이나 유기가 없었던 점이 참작되어 비교적 짧은 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기 전 그래도 엄마니까 얼굴 마지막으로 봐야겠다 싶어 면회를 갔습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이 되니 그 당시에 왜 어머니가 그런 행동까지 하게 되었는지 듣고 싶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면회를 간 날에 저도 어머니 입을 통해서 또 한 번 놀라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아내가 잠깐 외도를 했는데 그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당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 앞에서 울면서 하시는데 이걸 제가 믿어야 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로는 어머니 동창 중에 한 분이 아들이 며느리감이라며 어머니 동창분께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며느리감이라는 여자가 제 아내였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어머니께서 듣고 동창분 아들이 산다는 곳으로 동창분과 함께 찾아갔는데 그 집에서 저희 아내를 어머니께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미 결혼도 한 뒤였고 버젓이 남편인 제가 있는데 따로 이렇게 살림을 차리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엄청 꾸중을 하셨는데 아내는 지지 않고 어머니에게 협박을 했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발이 넓어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임원들도 잘 알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공동명이라 지금 알고 계시는 사실을 제게 말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잘리게 만들 거고 집이며 차며 재산 반토막 난 이혼남이 될 거라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 집에서 집안일만 하시며 험한 소리 한번 안 들어보신 순진한 저희 어머니는 아내의 그 말을 듣고 아들 신생 망칠까 무서워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셨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당장 친자검사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었거든요. 아이 머리카락과 입안을 면봉으로 긁어낸 것 등등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밖에 안 걸리더군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결과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설마 혹시나 했던 결과가 눈앞에 보여지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결과지를 아내에게 들이대며 추궁했습니다. 굉장히 당황할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제게 화를 내더군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어머님께 이야기를 들은 거냐. 내가 어머님만 입 다물면 모두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말했네. 친자이건 아니건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 나 사랑한다면서 우리 아이 사랑한다면서 친자가 아니라고 하니 태도가 바뀌는 거냐. 사람 시켜서 유괴나 하는 부모나 그깟 피 섞인지 안 섞인지가 중요하다는 너나 똑같다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참, 이 여자가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뻔뻔한지. 저는 모조리 아내의 말을 녹음하고 친자 확인서랑 이것저것 서류들을 챙겨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증거야 너무 명확하니 손쉽게 승소하게 되었고 위자료까지 엄청 받아냈습니다. 이 모든 걸 정말 어머니를 생각하며 더 덤벼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도저히 어머니를 볼 낯이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미련한 저 때문에 감옥에 계시는 어머니께 너무 죄송스럽고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믿어주지 않아 얼마나 속이 까맣게 타셨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눈물이 차오르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2달 뒤면 출소를 하시게 될 텐데 어서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오시기만 하면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정말 뼈를 가는 심정으로 효도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죄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안아드려야 할지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바보 같은 놈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